유령 자문위, 유령 자문위를 싫어하는 자명입니다. 의료 자문 대행업체와 짜고 치거나 보험에서 편드는 자문위 소견서, 자문위 이름도 밝히지 않는 의료 자문을 싫어합니다. 그런 의료 자문을 하고 보험자 뒤에 숨는 자문이 미워요. 알면 도움이 되는 의료 자문 이야기. 서로 간에 이견이 있다면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줘야 합니다. 주치의 진단서 등에 관해 주모선사가 이견이 있다고 해서 피보험자가 주모선사의 의견을 듣고 의료 자문을 간 것이므로, 반대로 그 의료 자문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피보험자의 의견도 들어줘야 합니다. 주모선사는 그런 것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의료 자문 결과 중 일부 부정적 의견만 언급하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말만 기억에 남아있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자명선사 입장에서 많이 답답합니다. 자문위는 왜 숨는 것일까요? 자문위는 대개 주치의 진단서 등의 구체적인 이유나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정하고 보험약관 조항과 무관하게 일방적이나 임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손사 실무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자명이 그런 것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유령 자문이 실체가 없습니다. 자문병원 자문위를 밝히지 않는 것이 허다합니다. K 땡땡땡 생명에서 깜깜이 의료 자문을 갑니다. 실사 담당자 C 빠란 선사 박하고 김 등이 의료 자문 결과지에 피보험자 측이 첨부한 질의사항 2020년 주치의 진단서 동영상 등의 언급이나 자문병원 자문위 이름 직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일까요? 여하튼 왜 숨는 것일까요?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주모선사도 심심하면 그런 자문위 뒤에 숨는다는 겁니다. 자문위를 밝혀야 되는 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3자를 밝히도록 하고 보험약관에서도 서로 동의하에 의료 감정을 가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자문료는 고객의 보험료니까 보험료를 받는 자문위를 밝히라는 겁니다. 의료법 제3조에서 발급한 주치의 진단서에 대한 반증이니까 의료 자문도 동일한 조건, 즉 의료법 제3조에서 발행한 진단서 소견서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 자문 병원과 자문위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추가 질의와 추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사간 불신초래, 서로의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자문위 핑계. 보험회사 본사 직원 실사 담당자 처음과 달리 보험약관에 관한 다툼인데 보험약관 조항과 별개로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그 자문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점 지적, 추가 질의 등은 나몰라라 하고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추가 질의나 추가 답변에 대한 약속 위반 아니냐고 하면 작정상 마지못해 가는 척하면서 숨어있는 자문위 핑계를 댑니다. 결국은 추가 답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료 자문 결과를 피보험자 혼자서 반증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반증 책임이 보험자에게 있으니까 피보험자처럼 최소한 그 절차라도 협조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하면 주보선사는 그러게 누가 협조하래? 라고 돌변합니다. 보험자의 반증 자료를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인지 확인과 피보험자 측 자명선사가 직접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문병원과 자문위를 밝히라고 하면 문의해 본다고 하고 대답은 역시나 노입니다. 보험회사가 불리할 때는 피보험자에게 의료자문을 협조하라고 하고 보험회사에게 유리할 때는 배째라 식입니다. 배째. 다란쥐 쳇바퀴 계속 반복할까요? 보험약관 의료자문조항에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때 제3자를 정해 의료감정을 갈 수 있습니다. 주치의 진단서를 구체적 이유나 기준 제시 없이 부정, 무시한 자문위 소견을 피보험자가 부정하거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제3의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그 전문가가 자문위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디안 기우제처럼요? 의사간 불신초래, 주치의 진단서를 부정하는 자문위 소견으로 의사간 서로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이 가중됩니다. 자문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인가요? 이런 것이? 사실은 서로의 얼굴에 침뱉기라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여기서 보험회사 측 자문이란 보험회사 측 의료자문 대행업체 포함 자문계약을 맺거나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의사로 주로 보험회사 측 입장에서 후유장이나 질병범의 진단서 소견서를 작성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자문계약 등의 문제점, 의사 간 오차와 편차.
자문일을 하고 싶다면 의사라도 보험약관 등의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규나 보험약관 규정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인된 기준이 있다면 오차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객관적이지 않은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오차가 아닌 편차입니다. 편차. 손바닥 뒤집기. 관련 법규나 보험약관 조항의 무제한 자문위가 임의대로 손바닥 뒤집기를 하면 자문위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혀 별개로 적용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됩니다.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약속을 제3자인 자문위가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험계약의 약속 위반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문계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 본사 담당자, 실사 담당자, 의료자문 대행업체, 자문병원 자문위에게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그 역순으로 의료자문 결과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보험약관에서 언급한 의료법 제3조 의료관련지 확인차 자문병원에 전화해서 무슨 업체와 자문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있다고 하면 피보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기에 자문위를 알려달라고 하고 없다고 하면 병원이 아닌 의사가 개인적으로 자문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의료자문통상의 그 자문병원은 허위 또는 사칭 아닐까요? 깜깜이 의료, 짬짬이 의료자문의 문제점. 보험회사 측 의료자문 대행업체와 자문계약을 맺은 자문인 등은 의료자문 대행업체 담당자, 전직 간호사의 업무상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험회사 측과 한통속이 돼서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런 깜깜이 짬짬이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오직하면 손해보험 의료자문 내부 통조 안에서 보험회사나 전직 간호사가 자문위에게 답변을 유도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짜고 치지 말라는 이유 중에는 짜고 치면 객관적이나 공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자기 손해사정이 됩니다. 셀프 손해사정인 것이죠. 이상은 의료자문 뒤에 숨는 유령 자문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상을 알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요. 가치의 가치를 꿈꾸는 강철 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